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콘입니다. 네, 오늘 그거 발표를 할게요. 네, 그, 2주 정도 준비 기간 동안 제가 휴가 중이어가지고, 7월 중순쯤까지 했던 내용들, 회사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네, 회사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의 요구사항이 어떠냐면은, B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B 서비스에 있는 이제 환자 정보를 A 서비스에 연동되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환자 정보들이 단순히 엔티티 하나 레벨로서 관리되는 건 아니었고요. 약간 키 도메인은 이미지, 의학, 영상이었는데요. 이 의학 영상이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예, 레벨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보다시피 이제 세 단계 레벨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어,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외로 다른 의학 영상을 다루게 되는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환자 정보를 다룬다고 했었는데, 이 환자 정보에 그 의학 임상 시험 데이터 또는 이제 의학 영상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가장 작은 단위가 인스턴트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는 단일 이미지나 이제 슬라이스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엑스레이나 뭐 MRI 중에 한 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찍을 때 여러 장을 찍잖아요. 그 여러 장 찍은 것을 묶어가지고 시리즈 또는 시퀀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장 찍는데 그 여러 장 찍은 이제 시퀀스나 시리즈를 하나로 묶어서 스터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종의 그 그룹핑된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환자 정보라는 게 있으면 그 밑에 스터디가 있는 거고, 그 스터디에는 시퀀스, 그리고 시퀀스는 여러 장의 인스턴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스터디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되어 있는데 일종의 왜 그 하나의 묶음으로 찍었다. 예, 하나의 어떤 판별을 위한 묶음, 어떤 환자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환자에 대해서 MRI도 찍을 수 있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영상 데이터를 아무튼 찍을 거다. 하나의 목적으로 찍었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스터디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찍었기 때문에 찍은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에서는 또 다음날 찍기도 하고 뭐 일주일 후에 찍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의 목적, 하나의 판별을 위한 어떤 데이터 묶음을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3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는 인스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스터디로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환자 정보의 인스턴스를 이제 B 서비스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A 서비스에서 연동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요구사항이었고요. 근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음. 어, 일단 앞서는 제가 세 단계 레벨로 얘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A 서비스와 B 서비스가 엔티티 레벨 또는 이 테이블 구조로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레벨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렸어요. 네, 전부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그 도메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었긴 했는데 어, 어떤 정보의 구조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DB를 B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은 도메인 정보니까 A 서비스, 그러니까 A 서버에서 이제 B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B 서비스에 DB에 접근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그냥 바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구조가 달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장되는 정보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서비스 로직, 도메인 로직에 의해서 다르게 저장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때마다 어, DB에는 다르게 저장되어 있지만 A 서비스에서는 또 다르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로직을 A 서비스에 추가하는 게 좀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 설명인데요. 이제 서버와 서버끼리 통신을 하고 그 통신으로 정해진 DTO에 따라 가지고 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와서 A 서버에 저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연동을 시켰어야 됐었는데 당장은 요구사항이 실시간 업데이트는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연동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냥 B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그냥 A 서비스에 저장만 하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내용인데 인프라 이제 이미지 파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B 서비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파일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파일 이미지를 처음에는 어, A 서비스에 관리하고 있는 S3 버킷에다 저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클로닝을 하는 거죠. 그 가져온 정보들에 대해서. 근데 그 방법이 좀 불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복된 데이터, 중복된 파일이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S3를 관리하는 S3 스토리지 관련해서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B 서비스에 있는 환자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DB에다가 관련된 메타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파일 정보는 패스만 저장하고 그 패스는 S3 버킷의 패스고 이제 B 서비스의 S3 버킷에 있는 파일을 그냥 가져와서 필요할 때마다 A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어, S3 버킷으로 프리사인 URL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프론트 사이드에 그렇게 로직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AWS의 IAM 프로파일 설정을 했어야 됐었어요. 예. 기존에는 뭐 SS키, 프로시큐리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연동을 이렇게 프로퍼티에 저장을 하고 그 프로퍼티 가지고 이제 S3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이제 겟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수의 어차피 S3 버킷 사용하고 그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고 또 그렇게 인증을 수행하게 되면은 A 서비스에서 B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정보를 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약간 보안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WS IAM 프로파일로 EC2에 자체적인 인증만으로 이제 B 서비스의 S3 버킷에 겟 요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방법론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구현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A 서비스에 담당하는 개발자잖아요. 근데 A 서비스를 담당하는 개발자입니다. 근데 그 기존 로직에서 그 부분을 잘 녹여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A 서비스의 기존 코드들이 이제 그 A 서비스의 S3 버킷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코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모든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가 하나의 이제 S3 버킷만 다루도록 하드 코딩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관된 클래스가 너무 많고 이게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전부 손대면은 이제 테스트가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테스트 코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조금 했냐면은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제 거대한 여러 가지 클래스, 이제 서비스 로직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그걸 타기 전에 검사를 하게 되는 로직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관리되고 저장되는 엔티티에다가 이제 널러블한 필드를 넣어가지고 이 필드에 B서비스의 정보인 것을 확인하는 인원값인 경우에는 제가 새로 만든 이제 B서비스 S3 버킷에 접근하는 로직을 우회해서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도록 설계를 했어요.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로직에 대한 수정을 최소화하긴 했습니다. 또, 제가 만든 로직이 아니고 또 그 기존에 계신 분이 만든 로직이긴 한데 그분이 현재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런 수정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로직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냐는 내용은 여기다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 정보, 이제 출처가 어디가 됐던 간에 하나의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조건 검사를 해서 복수의 로직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 요구사항이 좀 변경이 되면 둘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 그냥 좀 나중에 개선해서, 어, 엔티티 정보? 엔티티 안에 그 S3 버킷에 대한 어떤 식별 정보도 좀 저장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로직 안 타고 그냥 DB에 저장된 S3 버킷 그리고 패스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족에 위한 인증의 정보 같은 거는 앞서 얘기했던 AWS IAM 프로파일로 좀 쉽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하려면은 기존 DB 저장된 컬럼에 대한 수정도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에는 테스트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B 서버와 A 서버 간에 이제 서버 간 인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무튼 이제 B 서버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었어요. B 서버에 있는 이제 DB, B 서비스 DB에 좀 상황을 좀 볼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있나. 근데 네이티브 SQL 쿼리로 이제 제가 필요한 데이터, 유즈 케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서 얘기한 세 단계 레벨 중에 인스턴스만으로만 한 1만 개 정도 데이터를 가져와야 했거든요. 예. 1만 개 정도 그 투프를 쿼리하게 되는 어떤 SQL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냥 20초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뭐 애플리케이션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MySQL RDS로 접속해가지고 이 쿼리를 땡겨본 건데 20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보면 이제 상위 엔티티가 한 4개 정도 됐었고 그거 다 조인을 했어야겠죠. 유즈 케이스가 인스턴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터디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와서 밑에 있는 1대 N 관계에 맺어져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건데 아무튼 상위 엔티티 4개가 조인되어 있었고 근데 또 특이하게 DB가 2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뭐 인스턴스는 저 1번 DB에 있는데 뭐 스터디는 2번 DB에 있고 이래가지고 뭐 DB 간에 어떤 조인도 발생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어, UID로 이렇게 아무튼 맺어져 있었습니다. 예. UID로 맺어져 있었는데 이 UID가 인덱스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UID를 찾기 위해서 테이블 전체 조회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0.5초 정도면 됐었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빅서비스 개발자한테
이렇게 이미 계신 분한테 요렇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실례인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비서비스 개발자가 좀 바빠 보였습니다, 당시. 연동을 해달라는 API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좀 여유가 없었고, 좀 바빠 보였고, 또 거기에 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요구사항을 일단 충족을 시켜야 돼서고, 어, 이제 비서비스가 API 쿼리를 날렸을 때 대충 한 30초 이렇게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20초? 30초? 이제 성능 개선이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하루에 2번 정도의 풀링만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외 처리 이런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능적인 이슈는 나중에 또 고성능이 좀 필요한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제안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제 개발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거기에 대한 악유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DB가 2번 바뀌었다고, DB가 2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거기서 멈추고 API만 잘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서 생각 드는 게 있는데요. 요 내용인데 결국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A 서비스는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래서 B 서비스와 같은 도메인 전문화된 그런 이제 앱과 또 다른 이제 C와 같은 앱 같은 것들, 그리고 F도 있고 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게 A 서비스인데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 연동이 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하나의 어떤 포커싱 윈도우를 가지고 그 윈도우 안에서만 이제 연동하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포괄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 엮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하나로 묶이는 거니까 분산 서비스 환경이잖아요. 예. 아무튼 근데 분산 서비스인데 DB 정보는 아무튼 A 서비스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산 서비스 안에서 약간 습관적으로 그리고 좀 편하다는 관계로 이제 오토 인크리스 지정이 되어 있는 롱 타입의 PK를 사용하는 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이제 뭐 1만 개 뭐 그 정도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저장하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그리고 API 콜을 날려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하게끔 제가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1만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스프링 배치를 이용해서 나중에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당장은 1만 개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져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처리?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스프링 배치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스프링 배치를 하려면은 이제 PK 타입을 롱 타입을 쓰는 게 조금 안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다량의 인스턴스와 이제 업데이트가 발생할 건데 그 상황에서 DB한테 일일이 다음 번호 줘, 다음 번호 줘, 다음 번호 줘 이렇게 해가지고 PK를 지정한다는 게 서로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특히나 어, 뭐 A 서비스에서나 B 서비스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PK 가지고 어떤 그 컨트롤을 하지 않더라고요. 도메인 로직이 PK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UID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PK는 이제 UID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일장일단이 있겠죠. 예, 근데 좀 고려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3단계 엔티티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3레벨의 부모와 부모까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부 양방향 매핑이 되어 있고, 이제 자식 엔티티의 어떤 관리, 수정 삭제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부모한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관리 주체가 이제 부모인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레벨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 관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또 요구사항이 추가돼가지고 자식 레벨에서 이제 삭제나 어떤 수정이 발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응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연관관계가 양방향으로 너무 깊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대다 관계 만 하고, 어, 양방향은 안 걸고 이제 자식에서만 그 부모의 어떤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관리가 되면은 그 모든 관리 레벨을 이제 그 상위 엔티티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API 서비스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 상위 엔티티로 무조건 가져와서 이렇게 타고 접근해야 되고 막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단순히 이제 그 이미지 파일만 좀 관리하고 싶은데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간순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 드린 내용인데요. 어, 제가 뭐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좀 시각적인 정보도 많이 포함해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 제가 휴가여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